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2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은 제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화제가 된 스파이전, 첩보전 이야기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해킹 조직 이야기고, 또 하나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국회 주변,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깊숙한 이야기들이 이 중국에서 그것을 다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 당국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국제인권단체가 얼마 전에 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국제인권단체가 지난 9월에 이런 발표를 했죠. 전 세계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비밀 경찰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 이런 간판을 달고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반체제 인사 강제 송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한다, 이런 의혹인데 한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 53개국의 102개인데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비밀경찰,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이 있다면은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 침해, 자, 이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양국 정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비밀경찰서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지목된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강남 송파에 있는 한 중식당, 중국 식당이 그 비밀경찰서 조직 아니냐, 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의도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 이 보도가 오늘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죠. 우선 현재 우리 방첩당국이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 여부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각 언론에서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비밀경찰, 중국의 비밀경찰서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이 식당, 중식당은 출입문에 예약 손님만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일반인 출입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끔 일반인이 가긴 가는데 그 리뷰, 그 식당에 대한 리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음식을 팔기 위한 것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런 리뷰까지도 지금 달렸다. 홈페이지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인권단체가 이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을 폭로를 하니까 이 식당, 중식당은, 그 송파에 있는 중식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휴업한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장사를 접는다, 이렇게 계획을 또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뭐 대변인 명의 성명을 까지 냈죠.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른바 비밀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새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 비밀 경찰서 논란, 단독 보도인데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중식당, 중국 식당, 그런데 국회 코앞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움직이고 로비, 입법 뭐 이런 것이 벌어지는 정치권의 한복판, 국회 코앞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보도를 중앙일보가 내놨습니다. 이 강남 중식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지점 사무실을 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등기부 등본, 그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법인이 중식당을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로 의심이 되는 그 중식당을 운영하는 그 법인이 2020년 12월에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위치한 건물 9층에 지점을 냈다는 겁니다. 건물 9층에. 자, 지점을 냈는데, 중앙일보가 그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있는 그 건물. 그리고 중앙일보가 직접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해당 건물 9층에 7개의 업주 위치가 있는, 그러니까 입주를 한 업체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1층 로비에 보면 보통 이렇게 쭉 안내판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건물 9층에
이 중국 미디어 관련 업체를 비롯해서 두 곳이 조금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구청에 미디어업과 관련된 어떤 업체 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간영 매체죠. 그 유명한 간영 매체, 중국 중앙TV, CCTV라고 합니다. 중국 중앙TV 서울지국 간판이 같은 사무실 입구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업과 관련된 업체의 간판, 그리고 중국 중앙TV 서울지국 간판 같은 사무실 입구에 나란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요식업을 하는 이 민간 법인의 지점, 그 송파에서 그 중국 식당을 하는 중국 비밀 경찰로 의심이 되는 그 지점이 중국의 국영방송사와 지금 서울 사무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중국의 그 간영 매체라고 하면은 거의 중국 정부 당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곳과 비밀 경찰로 의심되는 이 중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낸 지점, 그것이 같은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중국의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보 수집 활동도 해외에서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여의도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에 이런 중국의 비밀 경찰이 들어선 것 아니냐. 자, 그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인은 요식업 이거 외에 문화, 미디어 이런 부분으로 뭐 사업을 확장을 했다고 이제 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중국인 또는 귀화자,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추정되는 이름이 이 주요 임원진도 다수 확인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전 세계에서 100몇 곳을 운영을 하는데 102곳, 그런데 53국에서 102곳이면은 거의 한 나라에 2개씩 정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직이 2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이 당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지만은 점점 이것이 파문의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게 하나 실렸습니다. 이 중국은 한국에서 비밀 경찰서만 운영을 했을까? 이 비밀 경찰서 이것만 운영을 했을까? 안희정 사건에서 미인계 의혹이 있다. 미인계 의혹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선거 개입 뭐 이런 그 이야기들 뭐 풍문으로 많이 떠들죠. 괴담으로. 그런데 실제로 선거 개입이나 어떤 학자 포섭 이런 것은 없었을까? 중국의 정부 당국이 한국에 있으면서. 자, 안희정 미인계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때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2018년이죠. 그 어떤 미투 운동에 연루가 돼서 구속까지 됐다가 얼마 전에 출소를 했죠. 그때 이 본인이 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던 김지연 씨가 이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안희정 씨 재판을 하는 중에 중국의 미인계 공작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나왔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대선주자 안희정의 성폭행 여기 큰데 묻혀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2017년에 당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 부부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초청을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의 한 그 콘도 상하원에 초대를 했다. 그런데 안희정 당시 지사의 아내죠. 민주원 씨는 재판정에서 이런 정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한 날, 그날 밤에 상하원 빌라의 2층에서 안희정 지사와 부인인 민주원 씨 자신이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김지연 씨, 미투를 했던 김지연 씨가 새벽 4시에 침실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 민주원 씨,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 진술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 김지연 씨는 뭐라고 그때 했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콘도 상하원에 함께 묵었던 한 여성이 내가 보관하던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에, 이 수행기시니까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에 한 여성이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하겠다.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하겠다. 한 여성이 그런 문자를 안희정 지사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김지연 씨가 보고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자기가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을 뿐 안희정 지사 부부가 자는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때 그런 그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여성은 주거홍 대사 부부와 같이 온 중국 여성이었다는 거죠. 중국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전에도 공식 행사 등에서 안희정 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졌다. 그래서 결국 그 재판부에서도 김지연 씨가 안희정 씨와 중국 여성의 미래를 저지하기 위해 북도에만 있었다. 이 주장을 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이 판결문을 보면은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나리오 그대로라면은 중국이 첩보전을 벌여서 미인계를 써서 한국의 그때만 해도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다. 그것을 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김재현 씨가 그 문자를 그 휴대폰을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막았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일종의 미인계 아니냐, 미인계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화제가 된 것이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것을 다룬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53개국에 102개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해서 이 파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에서 비밀경찰서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중식당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미인계 이야기까지 지금 다시 덜쳐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이화원 국제부장 칼럼인데 이화원 국제부장은 이 칼럼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원로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 이 책을 하나 펴냈는데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에 중국은 견제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서 견제하는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에 문어에게 먹히듯이 먹혀버릴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국의 비밀경찰서 이 경고음이 지금 울렸을 때 각 분야를 점검을 하고 제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부지불식간에 중국의 반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국제 문제를 쭉 취재해온 조선일보 이하원 국제부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스파이 사건, 첩보전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죠.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은 바로 태영호 탈북 국회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실을 사칭한 메일이 지금 뿌려졌는데 그것이 북한의 해커, 그전에 알려졌던 김숙희의 소행이다. 김숙희입니다. 자, 뭐냐면 지난 5월 달에 국내의 그 외교 통일 안보 국방 분야 교수나 연구원 수십 명에게 한 이메일이 보내졌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메일 제목은 태용호 국회의원실 세미나,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재현, 감사의 인사, 이런 그 이메일을 국내의 외교 통일 안보 국방 분야 교수, 연구원 수십 명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메일에는 이 세미나 참가 사례비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례비 지급 의뢰서 이런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아무개 비서입니다. 어제 세미나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례비 지급 의뢰서를 작성해 주신 후에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일이 가짜였다는 거죠. 북한의 해커가 보낸 메일이다.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정말 그런 줄 알고 내려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꾸며져 있었다.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같은 사칭 메일을 보낸 것이 최소 2012년부터 활동해온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숙희로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숙희라는 이 해킹 조직은 지난 그 4월부터 10월 사이에 국회의원 비서실, 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것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국내의 그 외교통일 전문가 892명에게 보내서 교묘하게 이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시도를 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회 주변에서 최근에 발생한 스파이 사건 첫 버전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지금은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하원 국제부장, 조선일보 국제부장의 칼럼대로 중국의 비밀경찰서 이것이 경고음에 지금 울렸는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고 각 분야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선거권의 혼술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